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다 리조트를 지어버리겠다. 와. 그럼 미국 건데 누가 건드릴 건데? 건드리면 니는 없어지는데? 그게 곧 안보다. 모든 대통령 탄핵소추안 다 상정됐어. 진짜요? 모든 대통령, 오바마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탄핵소추안이 올라갔었어. 근데 대한민국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소추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내가 원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존버가 가능해요. 지금 법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까 우리 한대표가 얘기했듯이 저기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뭐 발의될 거라고? 발의됐다고? 네, 전에 발의된 게 있고 또 네. 발의한다고 거의 또? 그냥 뭐 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네. 탄핵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탄핵 얘기 뭐 맨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그 주법원 판사들 탄핵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탄핵한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일단 미국 얘기를 보면 이게 2월 6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트럼프 취임을 1월 말에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했냐. 트럼프 취임한 지 보름 됐는데 탄핵안 발의됐다고. 이미 저 때도 그 엘그린 의원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월 7일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 손 떼라 핸즈오프 시위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 또 이런 것도 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의원이 30일 내 탄핵안 발의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신 분이 이때 얘기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에요. 엘그린이라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럼 가만히 안 있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거는 우리 지난주 주제에 있었잖아요. 그 판사들 탄핵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보자고 서로 맞소송 거는 거예요. 맞탄핵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엘그린 의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 텍사스 의원이에요. 텍사스에서 그래요? 10선인가 11선 하원 의원입니다. 20년 넘게 20년 지금 했네. 하고 계신데 근데 이게 여기 왼쪽 사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하러 갔을 때 혼자 일어나서 소리 질러가지고 쫓겨나요. 맞아. 그 사람이 엘그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탄핵안을 여러 번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의할 때 취임하자마자 보름도 안 됐을 때 발의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저건 개인적인 의견이지 당론은 아닙니다라고. 왜냐 막 보름 됐는데 무슨 탄핵이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이 진짜 좀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 같이 탄핵을 소추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첫 탄핵 얘기 왜 난 이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2월 6일에 탄핵 얘기 처음 나올 때 가자지구 인종청소는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탄핵했다 그랬죠. 네. 가자지구 인종청소가 뭐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다 때려 부셨고 하마스의 근거지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미사일 맞아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근데 왜 인종청소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에다가 이런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이 사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누구죠? 네타냐후 총리예요. 근데 해변에 누워가지고 콜라 마시고 있고 뒤에 누가 봐도 멋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게 있죠. 이거를 트럼프가 자기 본인 공식 계정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자 지구가 지금 폐허가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해 죽겠다. 내쫓자. 불쌍하니까 내쫓자. 왜냐면 하마스한테 맨날 저렇게 이제 뭐 고열을 이제 쭉쭉 빨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내보내고 여기다가 미국이 들어가서 나 부동산 재벌이 알지? 여기 보니까 바다 좋더라. 가자지구 앞에 지중해 바다 이뻐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자지구가 여기거든요. 여기 앞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가자지구 바다 보면 전쟁 나기 전에 우와. 바다가 이쁘다니까 여기가. 진짜 이쁘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그거 다 내보내고 하마스 다 뭐 날려버린 다음에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다 리조트를 지어버리겠다. 그럼 미국 건데 누가 건드릴 건데? 건드리면 니는 없어지는데? 그게 곧 안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박.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그때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이때 네. 싱글벙글 해가지고 뷰티풀 아이디어 이러면서 미국 가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지도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참고로 여러분 가자지구가 북한보다 못 살아요. 여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북한 GDP 절반이에요. 그 정도로 못 살아요. 우리 북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 그러죠. 그렇지.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도 하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냥 미국이 먹어주면 안 되냐. 왜냐면 아니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저게 답이 지금 없다. 하마스 때문에 막 그런 거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이 이제 이집트고요.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여기 인구가 한 100만이 좀 넘어요. 그럼 여기 싹 밀어버려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옆에 있는 나라 딱 보니까 이집트랑 요르단 있네? 그래가지고 요르단 국왕이랑 정상회담했어요 그때. 국왕 불러다가 뭐라고 데려가라? 하셨어요? 아픈 가자지구 어린이 니네가 데려가 라고 얘기해가지고 요르단이 싫어 나는 난민 받기가 싫어요 라고 했는데 싫으면 죽든가 하니까 국왕이 와가지고 그럼 일단 아픈 애들이라도 받을게 아픈 애들이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 다음 타자 이집트 일로 와. 너도 받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박 이집트랑 요르단은 난민 받기 싫어요. 실제 누가 좋아? 싫어. 그러니까 이집트랑 요르단이 둘이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냈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 가자 주고 난민 우리 못 받겠다. 그럼 가자 주고 저희 전쟁 빨리 끝내고 하마스가 알아서 하라고 해라. 우리한테 자꾸 물건 늘어지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깡패네 깡패.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안보는 그거예요. 미국 자산 들어가 있으면 못 건드린다 그런 거고. 그러면 트럼프 관련해서 시위 일단 얘기하고 탄핵 얘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핸즈오프 시위라고 해서 야 관세 아무것도 하지 마. 공무원 해고 하지 마. 손 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손 가만히 있어라 이제 얘기를 얘기하면 핸즈오프 시위거든요. 최근에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1,300건이 일어났는데 60만 명이 나와서 시위했습니다. 저거 지금 다 시위예요? 네, 이게 시위표예요. 핸즈오프 공식 홈페이지 가면 미국에서 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에 찍어놔요. 저렇게 많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여기다가 관세 콤보까지 때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벌써 저렇게 시위가 정책마다 지지율이 좀 달라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지지율 높습니다. 경제 정책 수직 낙하. 그러니까 이러니까 종합 평가를 했을 때 지지율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관세가 제일 큰 이제 이슈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위를 많이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가자지구 때문에 탄핵한 엘 그린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저거 당론이 아니고 개인 행동하는 거니까 무시하세요 이랬다가 네. 지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 그래서 탄핵안 발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탄핵 프로세스랑 미국 과거 탄핵 사례를 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럼 미국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보면 1981년 이후에 지난 거의 40년 동안 네. 재임 대통령 중에 모든 대통령 오바마 딱 한 명 빼고 모든 대통령 탄핵 소추안 다 상정했어요. 진짜요? 모든 대통령 오바마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었어요. 여기도 탄핵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거 탄핵 천국이 항상 올라가요. 항상. 중요한 건 통과가 되냐 문제인데 네. 미국은 어떤 구조로 되냐.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그래야 미국 절차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미국의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탄핵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6개 하원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탄핵을 할 정도로 잘못했는지 조사를 먼저 해요. 조사를 이제 뭐 검찰, 경찰 이쪽 가는 게 아니라 하원에서 이제 위원회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합니다. 그럼 야 이거는 탄핵 표결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이슈다. 또는 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탄핵 표결까지는 좀 오바야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커팅해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다 탄핵 대상인지 법사위원회에서 고려합니다. 법사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행동 이 정도는 좀 애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표결도 안 해요. 표결조차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충분히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은 하원에서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하는 네, 거예요. 하원 표결의 특징은 과반만 넘으면 돼요. 우리나라 의회는 3분의 2가 넘어야 그렇죠. 되죠. 여기 하원은 절반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라고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리는 순간 직무 정지죠. 이게 직무 정지 안 돼요 여기. 표결을 내서 통과가 돼도 정지가 안 됩니다. 다음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 상원이 있습니다. 그럼 하원에서 넘어가면 이제 상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직무는 정지가 안 된댔죠. 유지가 된 상태로 상원으로 넘어가요. 그럼 상원 넘어가면 바로 되냐? 아니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저거를 자기들이 커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왔죠. 그럼 상원에서 대법관을 데리고 재판 비슷한 걸 열어요. 나오죠? 상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고. 이거 연방대법관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하고 판결을 하면서 같이 표결을 해요. 표결을 해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 판결 돼야 파면 되는 겁니다.
상원의 3분의 2. 상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첫 번째 이게 발의가 됐어. 그럼 실제로 표결을 해야 되는 정도 잘못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표결도 안 하고 표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원에서 절반이 넘어가면 상원에서 대법관을 끼고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탄핵되기 되게 어렵구나. 되게 복잡해요. 사실 미국은. 거의 불가능하네. 그러면 미국은 역사상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넘어서 끝까지 실제 탄핵으로 간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간 사례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 한 번도 탄핵된 적이 없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부결된 게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도 하원 통과됐습니다. 빌 탄핵 소추안때. 클린턴도. 근데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역시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색적인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2번 통과된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한 명밖에 없어요. 트럼프입니다. 2번. 이게 언제 됐냐면 1기 때인데 네. 처음에 임기 초에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던 사건이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돈 먹은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 전화해서 압박하잖아요. 야 그거 좀 조사 좀 해봐. 그쵸. 라고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 탄핵 소추안 올라왔는데 하원 통과됐어요. 그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통과 언제 됐냐면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탄핵 소추안 한 번 더 올라왔고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둘 다 부결됐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탄핵 소추안이 끝까지 가서 탄핵된 사례가 0건입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상원이 공화당 53대 민주당 47이에요. 그렇죠. 그럼 3분의 2 통과를 어떻게 시켜 이걸 하원은 넘겼다고 해도 상원 통과가 안 돼요 저게. 그러니까 탄핵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우리나라 탄핵 절차와 미국 탄핵 절차의 차이점은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처음에 탄핵 발의해서 표결하기 전에 표결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조사 안 하죠. 그냥 표결해요. 그런 우리나라 분 절차가 좀 더 이렇게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가 돼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지되죠 바로. 그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 네. 세 번째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국회에서 표결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이 땅땅땅 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가 있을까 하고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궁금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결과가 나야지 네. 직무를 아예 내려놓는. 다른 나라는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가 많고 있더라도 대법관이 하고 대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됐다고 그 자리에서 직무정지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사례입니다. 근데 그건 꼭 뒤집어서 보세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네. 제가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이거 역사를 알면은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1980년대가 이제 있었죠. 그 전까지는 어땠죠? 군부 독재 해가지고 막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죠. 군부 동원해가지고 공포 정치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잘 아시겠지만 의회를 그냥 해산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군부 동원해서 국회 해산시킨 다음에 뭐 했죠? 독립 입법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하는 기관인데 국회 무력화시킨 다음에 입법을 내가 한 거예요. 비상입법. 그러니까 완전 독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상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1987년에 이제 또 개헌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 이거 대통령이 이거 너무 세다. 대통령 원하면 그냥 탱크 끌고 와서 국회의원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럼 국회가 뭐하러 있는 거냐?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 대통령이 너무 세.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개헌을 하죠. 헌법을 개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직선제도 도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1987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헌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87년 이전에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했냐? 가능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안 됐죠. 법에는 써 있는데 왜 안 되냐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면 헌법위원회에 해부가 됩니다. 헌법위원회에서 탄핵 땅땅땅 하면 탄핵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헌법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을 다시 말해 판사들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앉히게 돼 뽑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독립기관을 만들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음. 대통령 나 완전히 그건데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이제는 좀 독립적인 기관을 빼겠다고 해서 같이 나왔고 그때 이제 같이 생긴 게 국회의원들을 막 군부 정권에서 자꾸 체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힘을 빼고 국회의원 힘을 올리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봤을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건 대통령, 국무위원, 장관급 아니면 고위공무원 전부 다 가능하죠. 근데 대한민국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가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탄핵 못 시킵니다. 불법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엄청나게 파워를 많이 실어준 거죠. 네. 왜냐? 그 전에 보세요. 무슨 뭐만 하면 탱크 몰고 와가지고 국회의원 날려버리니까 대통령 힘 빼고 국회의원 힘을 많이 실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네. 그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빼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탄핵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일단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퇴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내려오는 방법. 이거는 본인이 내려와야 되니까 방법이 아니죠. 그럼 두 번째는 재판이에요. 재판 가가지고 뭐 금고형 이상의 이제 형을 100만 원 선고받고 이상?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이고 일반 형사재판은 징역 금고형이 징역형. 선고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해야 되죠. 우리나라 재판 3심제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죠. 그럼 이거 질질 끌면은 그냥 임기 채우고 나와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 두 번째 재판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야 진짜 한규수 아무래도 저거 완전 중범죄자인데 같이 국회에 출근하는 게 못하겠다. 치욕스럽다. 이건 아니다. 제명시키자라고 해서 제명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 제명 투표를 해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를 해줘야 제명됩니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제가 완전 미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내가 원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존버가 가능해요.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너무 약했으니까 올려놓은 거고 대통령이 너무 셌으니까 눌러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계속 밸런스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의 탄핵 절차까지 이렇게 경제 잡설 세 가지 알아봤고요.